아래 치아가 갑자기 쑥 올라와 버리고 또 아래 치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고 이래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 주제는 정출 및 우식입니다. 정출이라는 거는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치아가 점점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식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충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출이 과연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치아가 위아래가 다 같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발행과 달리 한쪽 치아들이 먼저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치아가 딱 사라지면은 아래 치아는, 아래 있던 치아들은 일을 하고 싶어서 슬슬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이 단단한 뼈 안에 치아가 딱 박혀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서로 일하던 내 짝이 사라져 버리면 얘는 내 짝이 어디 있지? 찾으면서 위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출입니다. 근데 이게 위에 치아가 상실됐을 때 빨리 뭐 보철이든 이런 걸로 치아를 회복해주면 얘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옛날 어머니들, 옛날 아버님들 또 이제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치아 한두 개 없어도 그냥 살지 뭐 하고 지내시다가 아래 치아가 갑자기 쑥 올라와 버리고 또 아래 치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고 이래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 같이 보시죠. 치아의 구조를 보면은 머리에는 이런 헬멧 같은 하얀색 보호막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갈색, 노란색의 예민한 치아 본체가 있고 그 안에 또 신경과 혈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자기 짝꿍이 사라져서 슬슬 정출되다 보면은 글쎄 이 정출되는 치아의 옆구리가 옆에 있는 치아의 머리랑 닿게 돼요. 이 치아, 우리 치아의 옆구리는 그 머리에 있는 하얀 헬멧 같은 보호막이 없거든요. 연약한 부위랑 단단한 부위랑 서로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미세하게 또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도 갈리거나 갈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당연히 연약한 부분들이 갈려 나가겠죠. 우리가 케이스적으로는 이게 흡수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과 단단한 부분이 서로 닿아 있으면 연약한 부분들이 천천히 흡수가 돼요. 게다가 또 멀쩡히 같이 있던 치아 중에 하나가 정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이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이 또 많이 껴요. 한쪽 치아의 옆구리가 녹아서 흡수돼서 더 약해졌는데 음식물까지 더 낀다? 완전 악순환인 거죠. 충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실제 증례를 좀 보시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치아가 상실된 채로 오래 있었던 부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치아가 큰 어금니 두 개가 다 같이 정출이 조금씩 됐는데 맨 뒤에 있는 녀석이 가장 많이 정출이 됐죠. 확대해서 보면은 이 옆쪽으로 검은 부분이 확장된 게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충치가 진행된 거죠. 그러면 이때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일단 치아가 솟구쳐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럼 솟구쳐 올라온 녀석을 다시 안으로 넣어주던가, 아니 병원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솟구쳐 올라온 치아를 안으로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너무 힘들면은 솟구친 부분을 댕강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또 치아가 시리고 신경치료하고 씌워주는 등 일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면 처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였을까요? 일단 이 치아가 정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치아가 한번 우리의 발행과 달리 하나가 상실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회복해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회복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덜 고생하고 머리 복잡한 일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빨리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실된 치아를. 그럴 때에는 반대쪽에 있는 치아들이 일하고 싶어서 솟구쳐 올라오지 않도록 얘네들을 고정해줘야 돼요. 고정해줘서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반대쪽 치아가 없고 반대쪽 치아가 너무 많이 빠지면요 정출이 조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공간 유지장치 이야기할 때처럼
아기들의 경우에는 치아가 위아래 높낮이 쉽게 바뀌고 옆으로도 쉽게 쓰러지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가장 큰 문제는 치아가 빈 공간으로 옆에 있는 치아가 확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반대쪽 치아가 정출되는 것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크게 정출은 많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옆에 치아가 쓰러지지 않아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문제없게 유지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치아는요, 아주 약한 힘에도 움직일 수 있고요, 아주 약한 힘에도 움직이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교정해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어요? 처음 교정할 때 엄청나게 가느다란 철사를 입안에 넣거든요. 그런 철사를 넣어도 치아가 막 쉽게 움직이죠. 그래서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본을 떠서, 그 다음에 인접치아 한 2-3개 정도를 철사로 연결해서 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옆에 치아끼리 너 올라가지 마 하고 옆에 치아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상당히 약하겠죠, 그렇죠? 나는 올라가고 싶고 옆에 치아는 잡아주는 정도의 힘이 아마 비등비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쉽사리 정출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 위치를 고수할 수 있어요. 잇몸 뼈에서 치아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잇몸 뼈의 상태에 따라 조금 바뀝니다. 뼈가 보통 위의 턱뼈가 아래 턱뼈보다 조금 무르거든요. 아래 턱뼈는 더 단단하고 또 위의 치아들이 더 쉽게 정출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아가 상실된 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면요, 반대쪽 치아들은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해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하루아침에 딱 끝나지가 않죠. 뼈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2-3개월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더라도 아래쪽 치아가 조금 올라올 것 같다, 반대쪽 치아가 조금 정출될 것 같다 라는 걱정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가 고정장치를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야 아래쪽도 이쁘게 유지된 상태에서 위에 임플란트 머리도 이쁘게 다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방법은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고민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잘 치료받길 바라겠습니다.